안녕하세요. 오반브라운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여도 몸값 차이가 15억 원이나 납니다. 이유는 한강뷰 프리미엄. 역시 이 한국 아파트 가치가 왜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조망권 하나 때문에 무려 15억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똑같은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아파트인데 어떤 풍경을 내가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집의 가치가 거의 15억 차이가 난다. 15억이면 이 노원구 아파트 한 4채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20평대? 와, 이거 어마무시하죠. 원베일리, 아리팍, 트리마제 등 뭐 초고층 한강뷰 뭐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왜? 토제 해제가 살짝 되면서 여기가 한강 프리미엄을 딱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뭐 수직 상승하듯이 엄청난 가격으로 뛰어 올랐었죠. 수억대 프리미엄은 기본이고 같은 동면적인데도 16억 차이 나는 것도 등장하게 되고요. 상급지, 특히 한강 조망을 끼고 있으면 뭐 그 프리미엄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 들릴 정도로 거의 뭐 백지수표 같은 굉장한 어떤 입지 권력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 레미안 원밸리가 54억 하다가 70억 3월 3일 날 최고가를 찍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려 15억에서 16억 정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분은 아마 토제 해제 이전에 레미안 원밸리 가능성을 보고 몰빵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앞으로 레미안 원밸리의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토제가 다시 재지정됐어. 그러니까 급속도로 서초구 아파트 값이 지금 얼어붙기 시작하는데 70억까지 지금 몰빵을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이 평수는 이후의 궤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서울의 한강조망 아파트는 굉장한 어떤 막강한 입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가격적으로 10억, 15억 이상 불러도 사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무순위 줍줍 롯데캐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굳이 70억 안 줘도 됩니다. 3억 5천 정도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등장할 수 있다. 바로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롯데캐슬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이 브랜드 이미지를 롯데캐슬이 좀 잘 가져왔기 때문에 상당히 롯데캐슬 브랜드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아주 참하게 아파트 단지 잘 지었고요. 중요한 건 분양가 아니겠습니까? 5구제곱이 7억 5천, 그리고 8억 1천만 원 선에 분양가에 나왔었습니다. 여기 입지가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강남권이기 때문에 거의 강남 입지하고 아주 살가운 그런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7억대라면 지금 강남권 아파트 15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나오니까 거의 반값 수준의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지금 분양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만 확보한다면 내가 계약금 20% 집어넣어도 충분히 그 계약금 집어넣은 거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25평 지금 17억 4천 정도 매물 나와 있고요. 거의 18억이라고 보면 18억에 20% 계약금 집어넣으면 3억 5천 정도 되면 분양가 올킬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내 돈 3억 5천 누군가에게 빌려오건 아니면 내가 차곡차곡 모아왔건 이 계약금만 해결되면 지금 전세자금 7억 6천 정도 전세보증금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돈 그리 크게 들이지 않고 이 분양가로 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미안 원밸리 70억 주고 한강뷰 아파트 킵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양동 롯데캐슬 시그니처 여기 7억 정도 하고 20% 계약금만 있으면 3억 5천 정도면 카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성비로는 이 정도 가성비를 따라올 것이 없다. 단지 배치도 다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지금 이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강남하고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도 역시도 방 3개 구조 전형적인 5구 타입 평면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실거주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가지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런 아파트 내가 살면서 서울에서 그것도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강남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내가 킵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어마무시한 거죠. 실질적으로 입지를 보더라도 뚝섬 유원지역 7호선이 걸쳐 있고요. 건대입구역 2호선까지 걸쳐 있습니다. 뭐 강남 입지도 뭐 다리만 하나 딱 건너면 뭐 바로바로 진격이 가능한 그런 어떤 공격적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양동 롯데캐슬은 무순위로 나오면 뭐 어마무시한 경쟁률 또 뭐 찍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일단은 행운은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순위는 로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가치 체계 면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행운은 어느 사람에게 닥칠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 여기 입지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확실하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나오죠. 동탄 롯데캐슬. 야, 여기도 뭐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거의 뭐 무순위 줍줍이 작년에 나왔을 때 300만 명 이상이 거의 뭐 벌떼처럼 몰려들었었는데 청약홈이 뭐 다 마비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뭐 청약홈 이 마비 사건 때문에 앞으로 무주택자만 5월부터 무순위 집주만 받는다고 하잖아. 유주택자만 그냥 딱 잘라내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무순위 집주비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건데 여기 뭐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죠. 6호 타입이 27평인데 3억 6천, 84 타입 4억 7천, 102 타입 5억 7천. 야, 정말 이 정도 분양가만 나와줘도 아니 서울에서 이 정도 분양가 나와주면 뭐 누구나 다 차곡차곡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뭐 3배, 4배 정도 되니까 분양가가 비강남권. 강남권 뭡니까? 거의 5배 정도 되잖아. 이게 집값이 이게 크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동탄 롯데캐슬 27평이 12억 7천 하고요. 전세는 6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에 13억 정도면 거의 뭐 10억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6억 정도니까 충분히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입지는 말하나 마나 뭐 SRT 지나가고 있고 GTX-A 뭐 개통된 상태니까 GTX-A가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굉장한 어떤 사람들의 운집이 있어서 복잡할 것 같았던 서울로 가는 길이 뭐 거의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엄청난 사람들을 몰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한산해요. 그래서 좀 쾌적함마저 느껴지는 서울로 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면 뭐 충분히 도착 가능하니까 뭐 입지적으로 교통환경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가 오피스텔하고 같이 공유하는 주상 복합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 뭐 가장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의 평면도를 가지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창경궁 롯데캐슬도 서울에서 롯데캐슬 무순위로 나왔었죠. 여기 본청약에서 미달 그리고 계약 취소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여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엄청 실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5구제곱이 10억 8천 정도 되는데 무순위라고 해도 분양가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3평이 거의 14억 정도 됐으니까 뭐 평균 경쟁률 서울치고는 조금 굉장히 저공비행했다. 21.9대 1을 찍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리로 나왔을 때는 거의 뭐 133대 1을 찍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 신축은 무순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지금의 신축 분양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그닥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궁세권이지만 이게 조금 이 역세권하고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서울 신축 롯데캐슬 무순이다 하면 뭐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또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분양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죠? 이런 데는 지금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무리해서 잘못 고점에 물리면 테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턴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굉장히 어떤 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 단지 배치도 뭐 궁색권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뭐 숲세권,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 광고도 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커뮤니티 센터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면도 역시도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가장 전형적인 어떤 평면도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나오는 롯데캐슬, 여기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5호선 아라역이 지나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GTX D 노선 터질 가능성 아주 높아졌죠. 여기 분양가가 34평에 5억 8천 정도. 검단 34평에 5억 8천이면 굉장히 어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보통 검단이 한 4억 8천, 4억 2천 정도 됐거든. 근데 1억 정도 더 높은 분양가를 받았는데 여기가 이 검단에서 가장 좋은 어떤 중심 상권이라 말해도 과언할 정도로 상당히 상권이 좋은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8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9천, 4억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가 지금 뭐 한 2, 3년 분양한 지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지금 뭐 워낙에 뭐 검단도 엄청난 분양가로 치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주변 시세와 전세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단지 배치도 뭐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여기도 주상복합 형태라서 어느 정도 지금 상권의 어떤 이점, 슬세권,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뭐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들 살 수 있는 마켓이 일단 가깝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면도 역시도 롯데캐슬 굉장히 내실 있게 알파론까지 딱 찍어서 넣은 거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평면도를 구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입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지나죠. 5호선 연장 아라역 지날 예정이죠. 뭐 이 두 가지 교통 호재만 하더라도 검단 신도시가 일단은 서울하고도 가까운 입지인데 5호선까지도 이게 지나가게 되면 거의 뭐 서울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롯데캐슬의 중심 상권까지 끼고 있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분양가는 5억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의 장래성을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가성비가 비교적 괜찮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입지가 어떤 입지에 따라서 한강 조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5억짜리 아파트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동에서 55억에서 70억까지의 어떤 이 가격 차이가 나는데 3억 5천이면 충분히 뭐 또 한강뷰를 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틈새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둘씩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기회를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넓게 잡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이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집을 내가 향해서 진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지금 뭐 상당 부분 구축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 완전 가격 조정의 어떤 대조정기 속에 들어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가격 면에서 출렁거릴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토호재가 분명히 분수령이 될 가능성 높다. 그래서 그 틈새 하나하나 살피면서 일단은 선택의 폭은 넓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의 폭을 넓히시면서 틈새도 잘 들여다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버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